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오늘은 9.9mm의 두께로 CES를 들썩이게 만든 LG전자 월페이퍼 OLED TV W6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W6는 2017년 시그니처 OLED로 출시되었던 W 시리즈를 원형으로 합니다. OLED 패널을 제외한 프로세서와 입출력단을 모두 사운드바로 옮겨 디스플레이 두께를 3.85mm로 압축했던 걸작이었죠. 하지만 W 시리즈는 2020년을 마지막으로 단종되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일이었죠. 그런데 2026년 W6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반가울 수밖에요. 먼저 스펙부터 살펴보죠. 기본적인 스펙은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G6와 동일합니다. 다만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제로 커넥트 박스가 추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W6는 기존 시그니처 OLED와 지난해 출시된 M 시리즈를 결합한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6 사이즈는 77, 83인치 두 가지 사이즈로만 출시되고 패널은 4스택 OLED 패널 2.0, 즉 2026년 신형 패널을 사용합니다. 최대 4500 니트 밝기와 0.3% 빛 반사율을 갖춘 스펙입니다. 프로세서는 알파 11 젠3를 지원하고 리프레시 레이트는 165Hz. 같은 무선 전송 방식의 M5가 리프레시 레이트를 120Hz로 제한했던 것과 비교하면 W6는 확실히 더 신경 쓴 인상입니다. 외부에서는 26, HDMI 버전은 2.1을 지원합니다. 디자인을 살펴보죠. 일단 LG가 이 제품의 캐릭터를 아주 잘 전달할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제품 특징에 걸맞게 투명 글래스에 부착한 디스플레이도 인상적이었지만 내리석 월에 붙여 마치 하나의 월처럼 보이게 만든 연출 역시 아주 좋았습니다. 제품의 슬림한 두께를 제대로 부각시킨 훌륭한 디스플레이였다고 생각합니다. W6의 두께는 9.9mm, 웬만한 성인 손가락보다 얇고 최근의 스마트폰보다 얇습니다. OLED TV 가운데 슬림하다고 평가받는 G5의 두께가 약 2.43cm인 점을 감안하면 두께를 50% 이상 줄인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벽에 부착했을 때 그 매력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실제 입출력을 담당하는 제로 커넥트 박스는 이전 M 시리즈의 그것과 비교해 35% 더 콤팩트해졌습니다. 딱 필요한 입출력 단자만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콤팩트해진 것이 마음에 듭니다. 이전에 제로 커넥트 박스는 레그에 올려두면 존재감이 과했던 것이 단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잘 개선했습니다. 하피TV가 엄선한 오디오 홈시어터 제품을 하피TV몰에서 만나보세요. W6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전의 W 시리즈와 비교가 필요합니다. 9W 시리즈는 앞서 말씀드렸듯 패널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사운드바로 옮기고 패널과 사운드바를 얇은 케이블 하나로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디스플레이는 순수하게 화면만 표시하고 하나의 플랫 케이블 외 스피커, 전원선, 입출력단은 모두 사운드바에 몰아둔 형태였죠. 그래서 패널 두께가 3.85mm가 될 수 있었고 얇은데 설치까지 쉽다는 것이 기존 W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런 폼팩터는 어떤 제조사도 따를 수 없었던 LG전자만의 독보적인 장점이었죠. 그런데 이번 W6는 입출력단을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처리하면서 외관은 한결 깔끔해졌지만 문제는 사운드입니다. 제로 커넥트 박스는 기본적으로 TV와 최대 10m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피커를 내장하면 TV와 소리가 이질적으로 들리게 되겠죠. 결국 스피커를 디스플레이 본체에 내장할 수밖에 없었고 제로 커넥트 박스로부터 영상 신호를 받아 처리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서 역시 본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께는 3.85mm에서 9.9mm로 2배 이상 두꺼워졌습니다. 이쁘니까요. 무게가 약 20kg까지 늘어나면서 벽에 앙카로 고정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영상을 보면 벽에 2개의 홀을 고정시켜 놓고 TV의 홈에 이것을 끼운 형태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벽탕홍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W6는 G6처럼 스탠드 옵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TV를 구매하면 무조건 벽을 뚫어야 합니다. 한국의 전세, 월세 환경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죠. 또 W6의 새로 추가된 단점은 바로 전원 케이블입니다. W6는 디스플레이에도 제로 커넥트 박스에도 각각 모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야 합니다. TV가 슬림하게 벽에 딱 붙여 놓았는데 흉측하게 전원 케이블이 아래로 늘어진다면 미관상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W6는 전원 케이블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커넥터를 동그란 형태로 마감해 벽에 밀착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글래스볼 구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 가정 환경에서는 벽에 설치할 경우 아무리 벽에 딱 밀착해도 뒤에 전원 케이블이 붙게 되면서 전원 케이블의 두께 때문에 벽에서 어느 정도 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보기 싫어지겠죠.
W6 구매자는 벽에 딱 붙어있는 TV를 보기 위해 비싼 가격을 지불할 테니까요. 이 까탈스러운 W6의 설치 문제를 LG전자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해결했을지 이것은 실제 제품을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W 시리즈는 G 시리즈 대비 2배 이상의 가격표를 붙였지만 올해 W6는 G6보다 20% 정도 비싼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겠죠. 저희도 리뷰를 위해 매년 LG G 시리즈를 구매하고 있는데 이번 W6는 앞서 말씀드린 설치법의 우려만 해소된다면 올해는 G6 대신 W6를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3.85mm의 두께에 떠올리면 9.9mm의 두께가 아쉽습니다만 이전보다 밝기가 최대 4500니트까지 증가한 만큼 스피커, 영상 회로 외에도 발열을 위한 최소한의 히트싱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추정해봅니다.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W 시리즈를 단종시키셨냐,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라며 지난 몇 년간 이야기해왔는데 이런 저의 작은 의견이 경영진의 판단에 얼마나 가닿았겠습니까마는 어찌되었건 이렇게 다시 등장한 것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선 전송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더한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종된 M 시리즈는 G 시리즈를 그냥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 외에는 어떤 의미도 매력도 없는 제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격도 지나치게 비쌌습니다. W6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이후 리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